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고 후덥지근하군요. 지금 현재 태풍이 지금 현재 아주 대형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좀 많이 시원하게 하겠습니다만 또 비가 얼마나 올지, 비가 올 때는 안 오고 또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서 수해를 피해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좀 수해 좀 입지 않고, 이 어려운 이 지경에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수해를 좀 입지 않고 또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전답이나 또 과수나무 바람에 부러지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 전에 과수원 집이 과수원 아버님이 한다 해서 과수원은 없는데, 바람이 한 번만 확 불고 가면 과수원이 과일이 절반 이상은 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다 못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돼지우리 주거나 아니면 구덩이 파고 다 그냥 쓸어 비우. 아주 또 떨어진 것도 아주 또 지저분해요. 하여튼 태풍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곧 올라온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 심당 대표에게 대표의 논평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 전에도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세대한테 많이 지지를 받고 또 상당히 좀 신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 대표가 말을 막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당 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경선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고, 야당에서 정권을 가져오도록, 이 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도록 자기 힘 역량을 다해서 대통령만 당선시키면 이준석 대표는 성공한 대표가 되는 거고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많은 경륜도 있고, 어떤 때는 참기도 하고, 어떤 때 속이 터져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을 한번 잘못하면 당 대표의 이야기는 당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그 말을 갖다 주워서 씻을 수가 없어요. 먼저 첫째적으로 당내에 있는 후보들이 공정하게 서로 물고 뜯지 않고, 저 여당에 있는 후보들 같이 물고 늘어지고 뜯고 하지 않고, 당내 후보들이 아주 선의의 경쟁을 친절하게 해서,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는 이 정부의 실정 또는 여당의 후보의 문제점 또는 이 정부의 행정을 끌고 나가는 문통의 문제점을 팍팍 찔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자기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올라가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당내에 나와 있는 후보들에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그 여론이 몰리게끔 이렇게 하는 게 당대표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지금 현재 이렇게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게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안철수와의 당 통합 합당 이 문제를 계속 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빨리 합당의 수순을 밟아라. 빨리 합당의 수순을 밟아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당 합당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어떤 그 기업체나 어떤 군대 조직에 어떤 그 군대 같은 데서 RSM들에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당은 약하지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왔을 적에 오세훈 후보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도왔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또 오세훈 후보도 그때 약속했던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을 정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거는 잘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엉망진창인 이 무능한 정부, 이 정부를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야당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이 몇 프로가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오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심당에 나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벌써 걸림돌이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 심당이 의원수가 많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뜨고 또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 당과 민주당 여당과의 여론조사 차이가 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낼 때 야권 통합이라는 것이 되었을 적에 우리 국민들, 중도에 있는 국민들,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이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쇠약하다, 당이 약하다고 해서 그 당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당에 있는 대표로서 그건 잘하는 처세가 아닙니다. 그건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도 안철수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인데도 나온다고 했었고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도 우위고 경륜도 정치 경륜도 우위 아니에요. 그리고 적은 당을 들어갈 때는 그 상당히 모든 걸 적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야당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2의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당을 껴안아야 됩니다.
아마 당을 껴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국회의원 그 수가 253개면 253개 중에 몇 군데를 우리에게 달라. 당직에도 뭐를 좀 달라.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디까지 뭐 얼마를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달라.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적에 어떤 때는 아쉽고 어떤 때는 아까워도 여유 있게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야당 대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통령 선거에 큰 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준석 대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말로면 아주 내가 기도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날 어린 대로 나이가 적다 그래서 나를 깔보고 있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소인배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깔보든지 무슨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무조건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에 걸맞끔 해야 돼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는 많은 생각을 해서 많은 정리를 해서 여당에 한번 그 일침을 놓을 때 또는 이 나라 행정부의 최고자 문통을 팍 일침을 할 때 그럴 때 대표가 툭툭하고 나머지는요 대변인한테 얘기를 시키는 겁니다. 대변인 몇 명씩 있잖아요. 대변인이 나서서 대표의 입장을 얘기하고 당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엔 대변인 다 휴가 갔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대변인 뭐 4명 있다는데 4명만 선출됐다는데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나가는 당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는 거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약 된다고 하면은 야당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되는 거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다 똘똘 뭉쳐도 여당은 프리미엄이 있어요. 또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난번 4.15 총선 때 뭐 부정투표가 했느니 뭐냐 자꾸 많이들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당은 선거 칠 적에 이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언론은 안 해야 되는데 언론은 친여 쪽이에요. 여권에 휘말려요. 왜 그러는지 모르시죠? 여권에 생기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를 준다든지 뭐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좀 피하게 한다든지 여하튼 여당의 여권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열악하는 그 언론들은요 독자적인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친여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이걸 고쳐줘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고쳐줘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아니면 될 거예요. 뭐 뒤집어 엎을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아주 기분이 몹시 상해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가 계급에 대고 격리를 하는 거지 사람 보고 격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몹시 기분 나쁠 겁니다. 자기가 그럼 계급이 높다는 얘기죠.
나이는 어리지만 경륜은 적지만 그러나 국회의원 100몇 명을 100세 명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당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높다. 뭐 내가 사성 장군이다. 그래서 내가 높으니까 나한테 경제세를 붙여야 할 거 아니냐. 그거는 한참 웃기는 얘기예요. 정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고 받으면서 협상하면서 싸우면서 협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 안철수 의원한테 안철수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는요, 그건 잘못입니다. 이게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막말도 하고 막 하고 그렇게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당 대표가 지금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변의 국민들이. 아니, 계급으로 논다? 계급이 높다? 아니, 계급이 높은지 어디서 그거 확인 받았어요? 아니, 국민의당이 아니 그 대통령 되고 안 되고 간에 붙다고 나가면 그냥 대통령 후보 출마하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걔도 아무 말 못 받아도 5~6% 받잖아요. 그거 대통령 다 여당하고 그거 이길 수 있는 표예요. 그게 그 차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600만 표, 뭐 1000만 표씩 이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당을 아끼는 의미로 얘기하는데요. 야권 통합에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권을 다 대통합해야 됩니다. 국민의당뿐만 아니에요. 뭐 공화당도 우리 공화당도 있든가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 혁신당인가 혁명당인가 국민혁명당인가요? 그런 당도 있고 기독교 정당도 있고 많이 정당이 더 있는데 그 지난번에 총선 때 비례대표로 받은 표가 있는 당들 그 표가 얼마예요 그게요. 그거 가서 잘 다들어가지고 협상해서 또 몇 석씩 제 지역에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 그런 지를 결정하는 그런 앞으로 갈 길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정권 못 찾아오면요 나라 끝납니다. 만세 불러야 돼 만세. 이번에 야권 대통합을 해서 정권을 찾아오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도 망그러지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을 정치인을 정치인으로 당을 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해서 다 포도모여야 됩니다. 내가 먹을 마지막 떡이 있다 하더라도 나누어서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국민의힘당이 그저 민주당하고 앞서고 뒤서거나 표차가 별로 안 되고 또 후보가 나와 있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여당 대표에 앞서고 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요. 지금 나가는 거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행히 윤석열 대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또 뒤에 받쳐주는 또 최재형 또 후보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이분 뭐 제목으로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상 야당에는 윤석열과 최재형 참 이 두 분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 두 분이 없었으면 그러면 누구 가져올 것인가? 원희룡이, 홍준표, 유승민이 그러면 또 누구요? 윤희숙이 뭐 등등에 있는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어찌 됐든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딱 두 분이 있어서 마음에 좀 놓인다 이게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한 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늘이 도운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좋았는데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 내가 볼 때는 국민의당과 적극적으로 양보고 뭐고 이렇게 줄고 때리고 협상을 해가지고 통합할 생각을 안 하고 계급을 보고 경례 붙인다. 하하. 계급을 붙이고 계급을 보고 경례 붙인답니다. 계급을 보고. 그러니까 경례만 받을 사람이구만. 국민의힘당 사람들은 경례를 빨리빨리 붙여야겠구만. 예? 저 10m부터 뛰어와가지고 경례 붙여야 되는구만. 뭐 충성 이렇게 해요? 뭐 충성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통합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일부의 국민들의 염려대로 야당을 통합을 하지 않고 각계전투로 나가게 만들어서 결국 이 정부의 당을 갖다가 정권을 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 역사사의 치욕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한다 이거요. 염려한다 이거요. 여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잘 협상해서 좀, 물론 뭐 전국 지구당수를 뭐 많이 달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꾸 협상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은 양보를 해요. 일단 주어. 일하러 정권 차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솔직히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103명이 있으나 뭐 100명이 있으나 90명이 있으나 뭐 더 날 건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여당이나 이 정부 문통이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탈원 원전 문제, 그다음에 이북의 남북 관계 문제, 백신 문제, 지금 현재 그동안에 검찰 조사하다 망거 중단된 거, 사모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옵티머, 라임 사건, 라임 패고도 이런 사건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김학의 그 차관 수사하던 거. 이제 여러 명 걸렸잖아요, 여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검찰 조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끝장내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야유에 넘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나라야, 이게. 잘못이 있는 데는 법이 있는 거고, 법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는 뭘로 해요? 거기에 권력의 눈치 보고, 권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무슨 나라야, 나라긴. 저 아프리카 산속에 사는 미개인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지. 하여튼 이번에 그 야권 대통합이 꼭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준석 대표는 말을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계급으로 논다. 그 얘기는 취소하기 바랍니다. 설상가상 계급이 그렇게 높다 해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큰 당이고 적은 당이고, 적은 당에서 큰 당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그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대당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상 파트너가 누군지들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세요. 거기서 뭐 자꾸 웅앙울왕 그러면요 조금 더 줘요. 이게. 그래서 야권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요, 정치 이 수단이, 정치 단수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더 높을지 몰라요. 다만 정치에 나갈 힘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뭐 능력도 같은 거 안 하는 거지, 정치 수익이 높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들 지역에서 하는 거 보면요, 국회의원들보다 더 정당의 정치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그 안목이 엄청나게 커요. 넓고 크다고. 나는 야권 대통합하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모든 걸 걸고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이 말 한번 잘못 뱉어버리면요, 다시 그 주소 담지 못하고 그거 주소서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 뭐 있어야 씻지, 말이 무슨 나가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상계처리한다 이게요. 갚는다, 없앤다 이게. 말 한마디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재삼 기억하면서 야권 대통합해서 정권을, 이 무지하고 이 무능한 정부의 정권을 반드시 찾아와서 이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하고 국민이 잘 살고 국민이 신나는 나라, 외국에서 부러워하고 외국에서 배우러 오고 외국에서 한국을 알아주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겨드릴 말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 속어입니다. 옛날 전해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 조심. 이 말 조심은 정당의 정치하는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도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부부지간에도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권진광 TV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이기시고 해서 여러분들 이 여름철을 잘 넘기시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권중광입니다. 감사합니다.